최영규의 십장생 영어 17회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올 상반기 SUV 판매량은 16만 3천여 대. 예전과 달리 이 자동차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을 구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들을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영어로 부르는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세단이죠, 세단. 근데 얘는 발음도 세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얘는 강세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쟤는 시덴이라고 읽는 게 맞는 발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용차라고 부르는 걸 시덴이라고 부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씩 이제 조금 덩치가 조금 큰 고급 승용차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사전상으로 원칙적으로 시덴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이렇게 승용차라고 했을 때 느낌이 딱 드는 요 트렁크가 뒤에 있는 사람이 앉는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차를 시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웨건이라는 차가 있어요. 웨건은 쉽게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여기에 요렇게 트렁크 윗부분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차를 웨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차들이 서로에 막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이 뒤에 나올 해치백하고 비슷하게 생겨 먹긴 했는데, 자, 요렇게 뒤쪽에 요렇게 짐 싣는 칸을 요렇게 확보하고 있는 차를 뭐라고 하냐면 웨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웨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제가 마차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쿱이라는 자동차도 있어요. 이 쿱이라는 자동차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 문이 한쪽 편에 하나씩 밖에 없네요. 그래서 운전석 쪽에 하나, 조수석 쪽에 하나 이렇게 문이 2개 있는 자동차를 쿱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버티블이라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자, 일부러 이제 운행 중인 상태를 지금 이제 사진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문을 요렇게 열었다가 문을 요렇게 닫았다가 적소히 뚜껑을 열어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뚜껑을 닫고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그래서 변환 가능한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가 가능한 차를 컨버티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번 이제 보실 건 해치백이라는 자동차는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트렁크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타는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죠. 그래서 뒤를 완전히 들면 여기도 가능하겠지만 앉아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차를 해치백이라고 하고, 아까 보셨던 시덴이라는 차는 저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하고 완전히 끊어져 있는 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트렁크와 여기 나오는 뒷좌석이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는 차를 해치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렇게 열면 쭉 하고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리무진이라는 차도 있는데 이것만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단 긴 차죠. 일반적인 승용차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리무진 차량을 부르기도 하고요. 자, 얘를 줄여서 부를 때는 리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짧게 말할 때 리무진이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줄여서 리모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밴은 뭐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차를 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느낌 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밴에서 뒤를 깎아서 짐을 싣고 다니는 종류들은 트럭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앞쪽에는 사람이 타는 용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래서 얘는 화물차이나 느낌 오시죠?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도로가 크고, 뭐 도시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도 도시는 아니지만 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집들이 굉장히 이렇게 도로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넓고. 그래서 거의 뭐 집집마다 한 대씩 대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차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선호도가 약간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위 시덴이라고 부르는 차를 완전히 선호하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시덴보다는 웨건형의 차나 해치백형의 차들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런 취향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세 번째 이제 그 캐테고리로 한번 나눠본 차인데, 요즘 이제 많이 뜨는 차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판매량이 느는 차가 중에 그 SUV라고 불리는 차가 있는데,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orts Utility Vehicle을 줄여서 SUV라고 부르는 거. 여기 바퀴부터 심상치 않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위 on road에서도 잘 달릴 수 있지만
오프로드가 되어도 뭐 계곡도 가고 물속도 좀 달리고 사막도 좀 달리고 그런 활동들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에도 어울리게끔 만들어둔 차를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 줄여서 SUV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얘하고 조금 다르게 요즘 또 CUV라는 차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오버라고 했으니까 얘는 영역을 조금 넘나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아까 나왔던 차와 또 한 가지 차를 섞어서, 얘네들이 두 개가 서로의 영역을 약간씩 침범하게 짬뽕시켜 만들어놓은 차를 그 CUV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는 소위 그 SUV의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소위 세단의 모양을 엮어서 SUV를 위에서 약간 찌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뒤는 또 약간의 세단스럽게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CUV라고 하는데, 이 말이 원래 어감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의미가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냐면 SUV를 조금 작게 만들어 놓은 걸 CUV라고 부르는 경향들도 요즘은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사실은 의미가 조금 변한 거예요. 원래는 그 RV 차량이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런 종류들을 총칭하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완전히 이제는 recreational vehicle, 즉 우리가 소위 캠핑카라고 부르는 용도의 차들을 RV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위 이렇게만 부르다가 차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하나씩 새로 생겨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차의 종류들도 용어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십장생 영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꼭지죠. 그 콩글리시로 건진 영어인데,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 넘버 원으로 꼽으라면 그럼 어떤 콩글리시가 있을까요? 이 뭐 너무 많아서 자동차 관련된 콩글리시는 저희가 자동차는 이번 17회에서 첫 번째 편을 다루지만 다음번 18회 십장생 영어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더 재밌는 내용들 더 웃기는 내용들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먼저 이렇게 콩글리시로 건진 영어 자동차 1회편에서 꼽은 넘버 원 콩글리시라고 하면 뭐라 그래도 아마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가 자동차를 고치러 가는 곳인데 지금 여러분은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로 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여기 적혀 있는 말들 중에 보면 하나씩 정말 이렇게 뭐 제대로 되어 있는 영어가 없다고 할 만치 엉망의 표현들을 좀 많이 쓰죠. 우선 이 차를 고치는 곳 카센터 자체가 틀린 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카센터라는 말은 그 언뜻 봐도 뭐 자동차 중심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라도 쓰려면 the center of the car라고 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얘는 그래서 맞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정비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동차 정비소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body shop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동차를 오토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오토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토를 자동이라는 말을 줄였을 때 오토라고 부르는데, 자동차를 오토라고 해요. 그래서 네 차 오토냐라고 물으면 네 차 차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대신에 또 우리 사람들이 또 뭐 또 많이 쓰기도 하냐면 스틱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수동 변속기, 영어로 매뉴얼 시프트라고 하는데, 저건 우리 다음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영어로는 스틱은 막대기죠. 그죠? 막대기. 그러니까 네 차 오토야 스틱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네 차 차냐 막대기냐라는 일을 아주 좀 회개망측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원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자동차를 오토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오토에다가 repair이라는 수리라는 말을 붙여서 오토 리페어 숍 이렇게 부르면 얘가 바디숍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바디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오토 리페어 숍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바디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냐? 몸은 아니겠죠. 얘는 뭘 얘기하냐면 자동차의 차체인 바디를 얘기하는데, 또 여러분이 여기 카센터에 가시면 이 카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용하는 말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쓰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이 차체를, 바디를 보데라고 부르는 것도 직접 여러분이 또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왕 카센터 나온 김에 카센터에서 가장 엉망으로 많이 쓰는 그 일본인들의 영향을 받은 콩글리시도 같이 한 두어 개만 한번 잡아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쇼바인데,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소위 쇼바가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차가 막 뚝뚝뚝뚝 하고 이러잖아요. 쟤는 이 쇼바라는 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쇼바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충기 또는 충격 흡수기 이런 것들을 쇼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의 쇼바는 뭐였을까? 영어는 원래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네, 이렇습니다. shock absorber라는 단어가 쇼바인데요. 정말 재밌게 변했죠. 그러니까 자, 이게 단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읽을 때는 왜 붙여서 읽잖아요. 우리도 읽을 때는 붙여서 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영어권 사람들도 떨어져 있는 단어를 하나씩 단어를 따로 읽지는 않아요. 붙여서 읽는데 자, 그러니까 shock absorber라고 읽는 게 아니라 shock absorber 이렇게 읽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보면 뭐 shock absorber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읽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듣고 귀찮은 거죠. 말을 자를 때 이것도 나라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요렇게 자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들을 붙여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앞을 잘라버리거나 뒤를 통으로 잘라버리거나 그리고 글자를 짧게 남기는 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엉터리 영어의 특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기 나왔던 쇼크소버라는 이 발음도 쇼버라는 이 발음도 일본 사람들은 앞을 날려버리고 뒤만 남겨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한 대로 저게 뭐가 되어버렸냐면 쇼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발음 중에 이 모음 발음 중에 아 발음을 굉장히 즐겨서 아무거나 그냥 아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shock absorber가 쇼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은 잘 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만 해도 사실은 타이어가 워낙 펑크 또는 빵꾸가 잘 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보조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보조 타이어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펑크 잘 안 나니까 일단 잘 못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잘 못하기도 하는데 자, 옛날 사람들은 빵꾸라고 그랬어요. 발음하기 좋게. 딱 역시 좀 전에 쇼바처럼 일본 사람들의 발음을 좀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영어에 대한 접근도 많고 그래서 많이 배우니까 펑크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결론은요? 둘 다 틀리죠. 네, 둘 다 틀렸습니다. 자, 구멍이라는 단어는 puncture이라고 하는데 puncture이라는 말에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귀찮았던 거죠. 그리고 날려버리고 일본 사람들의 발음 그대로 빵꾸라고 불러버린 거니 얘는 펑크도 빵꾸도 둘 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펑크도 틀렸고 빵꾸도 틀렸으면 그러면 펑츄얼이라고 부르면 맞느냐? 아, 이건요. 영국 영어에서는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걸 펑츄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펑츄얼이라는 단어보다는 뭘 사용을 하냐면 flat tire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flat이라는 단어는 납작한인데요. 타이어가 동그랗게 생겨서 잘 굴러가다가 차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구멍이 나면 땅바닥에 맞게 뻗어서 여기가 납작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flat tire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아침에 길에서 오늘 타이어가 빵꾸 났잖아? 라는 말은 그래서 I had a flat tire on the road라고 하면 타이어가 빵꾸가 났었어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자동차 관련된 이 콩글리시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말고 자동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이름들을 잘못 쓰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이름이나 자동차의 그 상표명들을 잘못 쓰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재밌게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센터를 영어로 바디숍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쇼바는 shock absorber가 맞는 표현이다. 빵꾸는요 flat tire라고 한다라는 걸 콩글리시에서 딱 챙겨서 고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꼭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표현에서는 그러면 오늘은 자동차 그 운전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쉬운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릴 때 주차를 할 때 주차하는 걸 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뭐 좀 시내 중심가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발렛 파킹 또는 발렛 파킹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자, 얘도 역시 그러면 요게 맞을까요? 요게 맞을까요? 자,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단어를 보시면 요렇게 써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자, 얘는 영어로 읽으면 valet parking이라고 읽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는요, valet parking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읽게 되면 발렛은 아니고 valet이라고 읽으시든지 아니면 얘는 원래 불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불어 발음 그대로 valet parking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불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어로 오지 발렛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 좀 안 어울리는 상황 같긴 해요. 얘는요, 원래는
불어에서 벨러라고 하면 소위 이제 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해 주던 주차 여기에서 온 말이었는데 영어로는 읽을 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벨레이라고 하면 참 춤이 돼버리죠. 벨레이 파킹이라고 그대로 읽기도 하고 또는 영어식 발음으로 벨리 파킹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죠. Where can I park my car? 주차 어디다 하죠? 또는 Where is a parking lot?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valet parking only sir 이라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시게 된다면 그때는 이게 발레가 아니라 이게 여기는 자기가 주차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차를 받아서 대리 주차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alet이라고 하셔도 좋고 valet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불어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오늘 배울 표현은 안전띠를 맨다라는 표현하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속도를 내는 것 밟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영어로는 buckle up이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요 속도를 내는 건 step on it이라고 쓰시면 아주 괜찮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괜찮다는 게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익혀두실 만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안전띠를 맨다라는 말을 학교 영어책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배우셨던 표현은 fasten your seat belt였을 거예요. 그런데 fasten your seat belt라는 말은 요 말이 이제 안전띠를 맨다라는 가장 흔히 쓰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조심하실 건 여기는 T가 발음이 없으니까 fasten이라고 읽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뭐라고 하실 수 있냐면 buckle 뭔지 아시죠? buckle up이라고 하면 그래서 buckle을 채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원규야, 그 안전띠 매라고 하면 buckle up 원규 please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uckle up이라는 말이 buckle을 채우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는 것도 요거 말고도 또 어떤 표현도 쓸 수 있냐면 step on it 이라는 말은 뭔지 딱 아시겠죠? 이때 it이 accelerator 가속기라고 딱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밟어 속도를 좀 내라는 말로 속도를 내라는 말은 speed it up 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좀 더 가벼운 표현으로 하자면 float it 이라고 하면 야 밟어 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익혀두시면 쓸만한 아주 요긴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요즘 이제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연비는 영어로 gas mileage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연비가 이제 좋다 나쁘다 또는 당신 차는 연비가 얼마예요?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What's your gas mileage? 라고 물어보면 연비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요거 말고도 아주 괜찮은 표현으로 What kind of gas mileage?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kind of gas mileage? 까지 붙이신 다음에 Do you get? 이라고 하면 당신 차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적힌 것처럼 Does it get?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gas mileage? 좋고요. What kind of gas mileage do you get? 이라고 써도 아주 괜찮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Only 5 miles in the city 라고 하면 도시에서는 5마일 밖에 안 가요 라는 우리는 킬로미터 쓰니까 5 kilomete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gas guzzler 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 guzzle이라는 말이 뭐냐면 꿀꺽꿀꺽 벌컥벌컥 이걸 guzzler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guzzler라고 하면 연비가 정말 나쁜 거죠. 그거 완전 기름 먹는 아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only 5 miles in the city, it's gas guzzler라고 하면 도시에서 5마일밖에 못 가. 이거 완전 기름을 잡아먹어.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about 20 miles in the city라고 하면 도시에서 도심 연비가 한 20마일 정도는 돼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it's gas sipper이라고 하면 됩니다. SIP, sip이 뭐예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먹는 거하고 관련된 표현 배울 때 배우셨죠? 한 모금 마시는 거 이런 걸 sip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as sipper이라고 하면 정말 한 모금씩만 기름을 먹는다라는 얘기니까 연비가 정말 좋은 차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배웠던 역시 그 표현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우셨던 게 발렛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근데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영어로 읽을 때 불어 발음 그대로 넘겨서 valet라고 하셔도 좋고 미국식 발음으로 미국의 영어식 발음으로 valet parking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안전띠를 매는 표현과 그다음에 밟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각 2개, 3개 배워보셨거든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안전띠를 매라는 걸로 교과서적인 표현 여러분이 교과서로 많이 배우셨던 fasten your seat belt라는 표현도 있었고
buckle up please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야, 밟어라고 할 때는 step on it 좋고요. 그다음 speed it up 좋고요. 그다음에 float it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연비라는 말은 뭐라고 했었죠? gas mileage라고 했었고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뭐라고 그랬었어요? gas sipper이라고 했었고, 연비가 아주 나쁜 차를 gas guzzler라고 부르면 아주 멋진 표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동차 1회 보고요. 다음 10장생 영어 18회에서 자동차 관련된 두 번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